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들을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5년 차가 넘었지만 늦게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이제서야 엄마가 됐네요. 엄마가 됐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저는 이제야 남들처럼 행복을 누리게 됐네요. 근데 하마터면 이런 행복을 평생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인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이가 안 좋던 시댁과 결별을 하며 아이가 들어섰거든요. 아마 그동안은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난임이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시댁과 인연을 끊은 사연을 보내보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만난 남편과 5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면서도 저의 유일한 걱정은 오직 시댁이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가난한 시댁에서 혼자 집안 가장 노릇하느라 돈도 별로 못 모았던 남편의 사정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그런 남편만 보고 사는 것 같은 홀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시누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결혼 전부터 제가 어떤 며느리감인지 요목조목 뜯어보려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격도 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너무 좋았던 저는 오로지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예상처럼 시댁 식구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형편을 알던 저희는 결혼을 할 때 시댁에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해주실 여력이 없다고 딱 잘라 말씀을 하기도 하셨지만 저희도 둘이서 대출받고 아끼면서 하면 부모님들께 손 벌리지 않고 알아서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매달 대출 빚에 집 살 돈 모으려면 여유가 없는 사정이었겠지만 그거야 저희들 사정이니 다 큰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생각했었죠. 조금 여유가 있으신 친정에서는 집이라도 얻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한쪽에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력으로 결혼을 하려고 어떻게든 예산을 아낄 수밖에 없었죠. 돈 아끼겠다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가고 웨딩 사진도 셀프로 찍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에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아쉽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분수에 맞게 형편껏 하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양가 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예뻐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집안의 유일한 대졸자인 남편은 오랫동안 시댁의 자랑이자 기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고 그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바라시는 게 참 많았어요. 똑같이 회사 다니고 맞벌이 하는데도 살림 잘 살아야 한다, 며느리 도리 잘 해야 한다 잔소리가 심하셨고 심지어 남편이 시댁에 드리느라 남는 돈이 별로 없어서 거의 제 돈으로 결혼 준비했는데 그런 저더러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며 사치가 심하냐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들은 원래 다 그러신가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돈 한 푼 없이 아들 장가 보내시면서 욕심이 너무 많다 싶었습니다. 양가 도움 안 받고 결혼하는 탓에 빠듯한 예산을 뻔히 아시면서도 해야 할 건 해야 하지 않냐며 예물을 해오라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시누이 목까지 말이죠.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바라는 게 많다 보니 저희도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하는 결혼 더 싫은 소리 듣기 싫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바라는 걸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어렵게 살았다는 시댁 형편이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는 겨우 예식 한복 한 벌 맞춰드리고 시댁에다가는 명품 가방 하나씩 해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웨딩 촬영과 신혼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도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하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때까지는 저도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 자진해서 그랬네요. 근데 그게 호구짓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하면 예뻐해 주시겠지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해드려도 고마운 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자식에게 맡겨놓은 빚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돈 쓸 일만 있으면 저희들을 불러 앉혀놓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지호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너는 들어도 모를 거다. 애들 아버지 죽고 여자 혼자 애 둘 키운다고 갖은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몸이 고장나서 일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래도 지호가 잘 될 줄 알고 그 고생 참았던 거지. 아니었으면 나도 그렇게는 못했지. 그럼 나도 이제 내 아들 덕 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남편이 결혼 전에 생활비 드리고 충분히 할 만큼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더 바라셨습니다. 매달 용돈을 받아가시면서 TV가 오래됐다, 냉장고가 오래됐다 하시며 요구를 하셨죠. 저희도 여력이 되면 그 정도야 해드릴 수 있지만 저희도 힘들었어요. 둘이 열심히 벌어서 대출도 갚고 나중에는 집도 사야 하니까 사실 빠듯했죠. 그런 사정은 시댁에서도 잘 알고 계셨지만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 저희가 더 써야 한다는 주장이셨습니다. 심지어 시누이가 더하더라고요. 부모님이야 자식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바랄 수 있다고 치지만 시누이는 대체 왜 그러나 싶었는데 시누에게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호 내 덕에 대학 간 건 알고 있지? 그때 우리 집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은 무슨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판에 나랑 엄마가 우리 지호 대학 보내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는 동생 위해서 대학 포기하고 내 동생 대학 보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그 은혜 평생 잊으면 안 된다. 시누이는 매번 자기가 동생을 대학 보냈다며 생색을 내곤 했는데 정작 시누이가 남편을 도와준 건 대학 입학금 딱 한 번이었어요. 그마저도 나중에 누나 결혼할 때 남편이 10배는 더 드는 혼수비로 갚아줬다는데 시누이는 그 일을 10년 넘게 우려먹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신우가 대학 못 간 것도 집안 사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누이가 원래 공부에는 뜻이 없는지 어려서부터 공부랑은 담을 쌓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고 나와서 일찍 취업을 했고 그렇게 번 돈도 집에 가져다 주기는커녕 자기 꾸미고 다니느라 시집 갈 때까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어떻게든 자기가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싶어서 이 악물고 공부를 했고 대학 들어가서도 입학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기가 벌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성적 장학금도 타고 여름방학 동안 막노동하면서 학비 버느라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도 도와주기는 했으니 그건 고맙다고 해도 10년이나 지났으면 그만할 때가 됐다 싶었는데 시누이는 매번 저와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일을 꺼내며 은혜를 갚으라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버는 게 전부 자기 덕에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그런 도움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게 참 기분이 상했었죠.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저도 형편 어려운 시댁 식구들을 그냥 모른 척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가족이니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랬기에 저도 저희 쓸 돈 아껴서 시댁에 용돈 드리고 매번 신우 자식들한테 용돈 챙겨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평소 저한테 미안해 했습니다. 시댁에서 그런 억지 요구할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걸 아니까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늘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가족에게 매몰차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저도 모르지 않으니 남편에게는 괜찮다고 하고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시댁 문제만 빼면 남편이 저를 끔찍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부부 사이는 남부럽지 않게 좋았기에 저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한다 생각하며 참고 살았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해도 시댁에서는 더 바라기만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일이 있거나 김장이나 시어머니 생신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산을 하는 건 늘 저희 부부의 몫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시다며 연금을 받으며 지내셨고
신혼에는 자식 둘 키우며 외벌이 한다는 이유로 늘 사정이 어렵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자식도 없고 둘이 벌어먹고 살만한 저희가 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며 매번 군말 없이 돈을 썼지만 그때마다 고맙다, 잘 먹었다 얘기 한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시댁 식구들은 저희의 희생을 늘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바라기만 했었어요. 그에 비해 저희 친정에서는 늘 저희들에게 더 해주고만 싶어 하셨죠. 매번 시댁만 챙기다 보니 어쩌다 부모님께 좋은 것 해드리고 싶어서 선물이라도 사가면 뒤에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주시고 저희가 지갑 한번 못 열게 하시던 분들이셨습니다.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럴 돈 있으면 저축해서 나중에 쓸 생각해야지. 나중 생각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야 해. 돈 있으면 저축하고 저희들 쓰라고 자식들에게 해주고만 싶어 하시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걸 알고 그만큼 저희 부모님께 잘해줘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죠. 남편이 저희 친정에 정말 잘하기는 했습니다. 저한테 잘하는 건 연애 때부터 일상이라 워낙 당연했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챙길 줄은 몰랐는데 남편은 늘 진심으로 저희 부모님을 대하더라고요. 시댁 챙기느라 정신없는 저 대신에 저희 부모님 안부를 묻고 저도 모르는 부모님 사정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저도 안 챙기던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면서 정말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었죠. 남편이 저희 집에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마워서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외동딸만 키우다가 믿음직한 아들이 생겼다며 남편을 참 예뻐하셨어요. 그런 친정 부모님은 자식들이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어느 날 저희에게 35평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애 가지고 여유 있게 지내야지. 맨날 돈 아낀다고 옷 한 벌 못 사 입고 고생만 하는 거 보면 내가 안쓰러워 죽겠다. 너도 그렇지만 임서방도 무슨 고생이 있니? 남자는 돈이 좀 있어야 밖에서 위신이 서는 건데 너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게 맞니? 그러니까 이제 이 집 받고 니들도 여유 부리면서 살아봐. 어차피 나중에 유산 물려줘야 하는 거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고. 결혼할 때도 거절했던 도움을 뒤늦게 받기가 죄송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생각보다 남의 집 살이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말씀처럼 아이 낳으면 여력이 더 없어질 거고 저도 언제까지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모르니 저희들 상황이 제가 보기에도 답답하기만 했었죠. 결혼할 때만 해도 시댁 밑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갈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에 차질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사실 저희가 시댁을 그만큼 챙기지만 않았더라면 3년 안에 집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기회도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댁 챙기느라 늘 금전적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런 저희 형편을 아셨던 부모님이 보다 못해 저희를 도와주셨고 저희도 그냥 감사하게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당장 그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죠. 집주인 사정이 있으니 전세 사는 집을 당장 비울 수가 없기도 하고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우리 둘이 넓은 집에 살아서 뭐 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라도 할 생각으로 그 집에 세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월세 정도면 그 돈 받아서 대출도 갚고 저축도 하면 정말 좋겠다 싶었어요. 남편이야 워낙 제 의견에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라 제 생각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덕분에 얼떨결에 집주인이 된 저희는 세를 놓고 울어세를 받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저희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매번 한 달 생활비 계산하며 스트레스였는데 여윳돈이 생기니 그럴 일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을 시댁에 굳이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알면 어떤 식으로도 좋을 건 없을 게 뻔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 돈이나 남편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오로지 친정 부모님이 호의로 해주신 일이기에 그걸 시댁에 알려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혹시나 실수로라도 시댁에서 얘기할 생각은 말으라고 신신당부했었죠. 당연하지. 내가 그걸 집에다가 왜 말하겠어. 애초에 장인 장모님이 해주신 거고 그 집은 무조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남편이나 저나 의견이 다른 적도 없었고 시댁 식구들 성질 모르지 않는 남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시어머니나 시누이 앞에서 집 얘기를 꺼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말을 안 하면 시댁에서도 알게 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도 그 일에 관해서는 아예 걱정할 생각도 없었죠.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대출이자 갚고 나중에 여행이라도 가려고 적금 여럿 들고 하는 동안 시댁에서는 여윳돈이 있다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뜯어가려고 달려드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있는 티를 내는 게 바보짓일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건지 기어이 시댁에서도 집 얘기를 알게 되셨어요. 덕분에 그 후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남편도 저도 입 다물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게 된 사연부터가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실 일이 있다며 부르셔서 저 혼자 시댁을 찾은 날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대신 두 손 걷어붙이고 일을 하던 제가 거실에 휴대폰을 놔뒀었나 봐요. 제 물건 간수 못했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다고 내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애초에 남의 휴대폰을 누가 들여다볼 거라는 생각도 못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아파트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전화를 함부로 받으셨던 거였죠. 세입자가 전화에 대고 월세를 늦게 보내게 돼 죄송하다며 전화를 했었던 것을 시어머니가 들으시고는 결국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결국 저도 사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걸 두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무슨 세를 받아? 너희들 나 몰래 건물이라도 샀니? 아니면 우리 아들이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너희들 또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당장 다 말 못해? 그냥 아파트 한 채인데 제 돈으로 산 건 아니고 남편 돈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에요. 저희 매달 대출이자 갚느라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거 두고 보기 힘드시다고 저희 살으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당장 살고 있는 집 비우고 이사 갈 수가 없어서 한동안 세입자 드리고 월세 받고 있고요. 너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여태 숨기고 있었던 거야?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숨기고 말고 할 게 있나요? 굳이 말해야 할 필요도 못 느꼈고 괜히 말씀드렸다가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서 말 안 했을 뿐이에요. 말해야 할 필요가 왜 없어? 그런 중요한 일은 당연히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렸어야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니들 어렵게 산다 그 소리만 믿고 있었더니 이것들이 감히 나를 속여? 그래서 너희들 그동안 아파트 월세 받으면서 니들끼리만 배불리고 있었냐? 그러는 동안 나나 우리 지선이 생각은 안 나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월세 좀 받는다고 뭐가 크게 다르겠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뭐가 다르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들어오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 니들이 평소에 배가 부르기는 불렀구나. 아니에요. 저희 그동안 정말 힘들었고 지금도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돈은 한 번 써보지도 못했고 그 돈으로도 대출 갚으면 끝이에요. 애초에 저희 부모님은 저희 여유 없이 사는 거 아시고 도와주신 거고요. 그래서 뭐 해준 거 하나 없는 나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신경 꺼라 이거니? 그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굳이 이 일로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셨다고 해도 상관하실 일 아니고 제가 이 일로 혼나야 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어머니가 왜 이거 가지고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화를 낼 게 아니야? 니들이 작정하고 나를 속인 건데 대출 이자가 어쩌니 저쩌니 안타깝게 생각했더니 앞으로 내가 니들 사정 봐주나 봐라.
대출이자 때문에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사정을 봐주기는커녕 매달 삥 뜯어가듯 용돈 받아가시고 시댁 행사 때마다 돈 달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저희 사정을 안 봐주니 뭐니 하시는 말이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왜 그 일로 혼이 나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시댁을 기만하고 속였다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그날은 기분 나쁘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쫓겨나듯 시댁을 떠났죠. 그날 하도 화를 내고 노발대발 하시기에 다시는 안 보겠다는 줄 알았더니 바로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번에 있던 일로 괜히 찝찝했던 탓에 굳이 시댁에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화만 내시고 결국 더 말을 못 하시는 걸 보고는 별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평소라면 별대를 다 쓰셨을 뿐이라 미리 걱정이었던 거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돈 눈치는 보시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지 시댁으로 찾아가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둘 다 비장한 표정으로 팔짱 딱 끼고 저를 노려보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올 게 왔다 싶었죠. 오이케, 나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올케네 부모님이 집 해주셨다며? 올케는 진짜 너무한다. 대체 엄마랑 나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그런 얘기를 우리 쏙 빼고 둘이서만 비밀로 해? 설마 지옥까지 그럴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하긴 걔도 올케 때문에 그랬겠지. 그 순한 애가 설마 같은 식구들 등쳐먹으려고 비밀로 하려고 그랬겠어? 평소에도 올케 때문에 지호가 우리한테 난리치는 거 아니야. 걔가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결혼하고 너무 변했어 정말. 시어머니가 그새 시누이에게 말을 하셨는지 시누이까지도 저희 집 일을 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니 입이 아플 지경이었죠. 그래서 그 일로 지금 저 부르신 거예요? 어머니, 이 얘기는 저번에 끝났던 거 아니었나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니까 괜히 기분 나쁘실 일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는 형님까지 이러시네요?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형님은 제가 시댁이랑 남편 사이 이간질 시키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힘든 건 저희가 더 힘들죠. 지금도 제가 혼나지 않아도 될 일로 혼나고 욕먹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올케, 말 참 이상하게 한다. 그래서 올케는 지금 자기가 잘했다 이거야? 그럼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 얘기 안 한 거요?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 안 넣어드린 거요? 저희 부모님이 저 힘들게 사는 거 안타까워서 도와주신 건데 제가 그걸 시댁에 드리면 저희 부모님도 속상하시겠죠. 그리고 저희도 빚 갚느라 여력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어머니한테 용돈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달 그 정도 하는 것도 저희는 정말 빠듯해요. 저는 어머니랑 형님 도와드리느라 결혼하고 새 옷 한 벌 못 사 입어봤어요. 남편은 밖에서 커피도 안 사 먹어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성이 보이는 거였는데 그걸로도 성이 안 차셨어요? 오이케, 마이 조심 안 해? 그래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해준다고 그걸로 생색을 내고 있어. 그럼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자식 키워놓고 그 정도 보답도 못 받아? 그래, 너는 여유 있는 부모 만나서 참 좋겠다. 우리 엄마는 가진 것 없어서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이나 당하고 나는 불쌍하게 받는 것도 하나 없고 내가 지호 대학 보내겠다고 뼈 빠지게 고생했더니 정작 이렇게 뒤통수만 맞는구나? 너는 네 신우가 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집을 남한테 세를 주니? 어차피 니들 그 집 놀릴 거였으면 그럴 거면 우리더러 들어와서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게, 너는 어쩜 네 생각밖에 안 하니? 가족끼리 돈 얘기를 꼭 그렇게 해야겠니? 서로 어려운 사정에 도우면서 사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는 식구들이 사정 봐주는 거지.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니들이 지선이네 좀 도와줘라. 안 그래도 지선이 이번에 셋째 임신해서 집 때문에 걱정인 거 너 모르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 그랬대요.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지금 사는 집에서 애 셋을 어떻게 키우겠니? 너도 가봐서 알겠지만 20평도 안 되는 그 좁은 집에 5 식구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참에 그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고 너희 신호 식구들 살으라고 해줘라.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저를 구석으로 몰아가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들이 생각 없이 애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애초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몰상식하고 철면피들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안 해드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염치가 기가 막혔지만 이번에는 저도 호락호락하게 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번 돈 뜯어간다 그러시면 참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피땀 흘려 고생하신 노력으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을 뺏길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절대로 안 되니까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 정말 화날 것 같거든요. 저도 사람인데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참겠어요. 아니 옳게 진짜 이럴 거야? 그래, 지선이 너도 그만해라. 세아가 쟤도 기분이 상할만 하지. 너도 네 부모님이 해주셨다니까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희 신우 사정이 있잖니. 당장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형편에 딱히 답이 없잖니. 그러니까 다만 1년이라도 좀 살게 해주면 어떠니? 그 사이에 여유 있게 애 낳고 이사도 하고 그 다음엔 너희들이 직접 들어와서 살면 되잖아. 단호한 저의 반응에 우겨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아셨던 건지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와 흥정을 하려 하셨습니다. 당장 임신하고 갈 곳 없어질 시누이에게 1년만이라도 살게 해주라며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들이 평범한 시누이와 시어머니셨으면 그 정도 부탁은 들어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저희 시댁 식구들이 받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따질 일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동안 해드리면서 고맙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지 못한 저는 제 부모님이 해주신 것으로 그런 호의를 베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자식인데 어떻게 부모님까지 호구로 만들겠어요. 1년만 살겠다는 말만 믿고 그 집에 들였다가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집에 눌러앉을 생각을 할 것이 뻔해 보였죠. 신혼 초만 하더라도 시누이와 시어머니 성격을 다 알지 못해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몇 년간 직접 그 사람들을 겪어본 저도 그 정도의 판별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 해서도 안 된다며 계속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싫어요. 아무리 그러셔도 안 돼요. 지금 세입자 계약도 한참 남았고 아니라고 해도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그래, 끝까지 그 집 안 내줄 거면 내 아들이랑 갈라서. 화를 내도 안 통하고 달래봐도 안 통하니 결국 악에 바친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시는 것도 다 참았더니 이제는 아들의 결혼 생활을 가지고 며느리를 협박까지 하시는 거죠. 그런 억지를 더 들어주다가는 정말 화가 나서 욕이라도 할까 싶은 걱정에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로 전화도 문자도 다 씹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받지 말라고 시켰어요. 뒤늦게서야 사정을 들은 남편은 충분히 제 사정을 이해해줬고 오히려 자기가 더 미안하다며 저한테 무척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해 현경아.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그래도 차라리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내가 엄마한테 말하는 게 나을 텐데. 당신이라고 달리 뭐 방법이 있어? 당신이 불려가봐야 오히려 말릴걸? 괜히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욕만 먹고 왔겠지. 그리고 애초에 내 집 가지고 하시는 말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전화 받고 휘둘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미안해 여보.
매번 우리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정말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당신이 말릴 수 있는 식구들도 아니고 어쩌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매번 대신 사과를 해야 하는 남편이 불쌍하기만 했죠.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 돼주니 다행이라 생각했고 그 일도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받게 된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현경아, 너희 시댁에서 전화가 왔던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사돈이 너희들 이혼시키겠다고 아주 난리야. 너희들 정말 그런 거니? 이거 우리가 너희 도와주겠다고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닌가 싶구나. 저나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가 기어이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두고 제가 욕심만 부린다며 이혼시키겠다고 깽판을 치셨던 거죠. 그 일로 괜히 저희 가정에 분란을 만들었다며 자책하시는 엄마를 보게 된 저는 결국 뚜껑이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배운 게 없고 망나니 같은 집구석이라 그래도 어떻게 남의 부모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남편을 사랑하더라도 그런 시댁 식구들이 있는 한 이대로는 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시모에 대한 화가 너무 심한 탓에 그 뱃속에서 나온 남편까지 끔찍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아무 잘못 없다며 안쓰러워하던 제가 이제는 남편까지 꼴보기 싫었습니다.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저는 시모가 바라던 대로 해주겠다며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억지로 도장까지 찍게 했죠. 사람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빨리 도장 찍어. 빨리! 여보, 정말 왜 이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러지 말자, 제발. 응? 나 당신 집안 지긋지긋하고 이제는 당신도 감당 안 돼.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냥 놔둬줘.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은 저는 울며불며 애원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쫓아나왔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시댁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던 저는 눈이 뒤집힌 저를 보며 놀라는 신우와 시모를 보게 됐습니다. 시모뿐만 아니라 신우에게도 할 말이 많았는데 고맙게도 마침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잘됐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고요. 뭐라고? 아니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니들이 갑자기 이혼을 왜 해? 어머 옳게. 설마 저번에 엄마가 집 가지고 화내면서 한 얘기 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거야 어른이 화가 나서 한 말이지. 그걸 진심으로 듣고 이러면 어떡해? 진심이든 아니었던 그런 말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와서 어머니 진심이 궁금하지 않고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이제 이 집 식구 안 할게요. 아니 처음부터 식구 취급도 못 받았지만 앞으로 저 혹은 노릇 안 하겠다고요. 세상에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서 시애미를 협박하고 있어? 협박은 어머니가 먼저 하셨잖아요. 집 가지고 저 괴롭힌 걸로도 모자라셔서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그러셨어요. 어머니도 이런 결말 예상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하신 거 아니세요? 그건 같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 교육 잘 시키라고 한 거지. 내가 협박을 한 거니? 아니 그렇다고 지금 이혼 서류 들고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내가 오냐오냐 했더니 이게 끝도 모르고 기어오르네. 인연이 내가 그동안 잘해준 건 기억도 못하고서 배은망덕하게 굴고 있어. 따박따박 대드는 제게 화가 났던 시모는 결국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부모님한테도 한번 맞아본 적 없었던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고 나니 이제 진짜 다 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사랑만 보고 결혼해서 내가 내 팔자를 망쳤구나 싶은 생각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세 좋던 제가 맞고서 우는 걸 보면서 시모와 신우는 저를 비웃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맞은 게 아프긴 하니? 그러게 금방 기가 죽으려니
어디서 지랄을 떨어? 내가 너 좀 받아줬다고 내가 네 친구로 보이냐? 이러니까 내가 네 부모한테 전화를 하지. 보아하니 네 부모가 널 오냐오냐 키워서 이러는가 본데 오늘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마. 한 대를 더 때리려는지 시모가 또 한 번 손을 들었고 아까보다 더 큰 소리에 제 뺨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쓰러지는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시모가 저를 때린 것을 보고 눈이 돌아버린 남편이 시모의 뺨을 똑같이 때려준 거였죠. 순하기만 한 아들이 자기를 때렸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건지 시모와 신우는 당황해하며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지호, 네가 지금 나를 때린 거니? 네가 지금 네 엄마를 때렸어? 임지호,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고작 마누라 때문에 너까지 미쳐가지고 이래? 다들 입 조심해. 나 지금 정말 화났거든? 태어나서 이렇게 열받아 본 적 없어 봐서 나도 내가 무슨 짓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만들 해. 대체 얼마나 더 해야 끝이 날 건데? 엄마나 누나나 사람 괴롭히는 거 지겹지도 않아? 둘이 인간이야? 염치라는 게 있어? 이 사람 여태 할 만큼 했잖아. 그걸로도 고마워한 적 없으면서 장인 장모님이 해주신 집까지 뺏겠다고 이 난리들이야. 대체 얼마나 더 괴롭혀야 속이 후련할 건데. 남한테 상처 줘놓고 똑같이 당해보니 그건 또 억울해. 겨우 이 정도로. 당신들은 그동안 이 사람한테 더 했어.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래? 그 순하던 애가 왜 이렇게 됐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남 탓할 거 없어. 다 당신들 탓이야. 그렇다고 자기 엄마를 패는 새끼가 어딨니?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먼저 이런 건 너니까 네가 책임져. 그래, 고소해. 나도 차라리 그게 낫겠어. 그리고 이제 연 끊고 다시는 보고 살지 말자. 나 이 집에 할 만큼 했고 앞으로 가족 없다고 생각할 거야. 가족이라도 한쪽만 참아야 하고 내 와이프 고생시킬 거면 차라리 고아인 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 말한 남편은 그대로 저를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시누이가 제 머리채를 잡겠다고 덤볐지만 남편이 밀치는 바람에 시누이까지 시모 옆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허망하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두 사람을 보자 막상 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내 손으로 직접 아작을 내고 싶었는데도 그걸 보고 후련하고 기쁘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워낙 당한 게 많았다 보니 이 난리를 치고도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저를 데려간 남편은 멍하니 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빌었습니다. 뭐든지 다 자신의 탓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사람들 만날 일 없을 거고 당신이 그런 일 당할 일 안 만들 거야. 그런 사람들 진작 끊어내고 내 가정 챙겼어야 하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 나는 당신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이대로 이혼 못하겠어, 여보. 저도 남편이 잘못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모진 사람이라도 자기 가족이랑 연을 끊는 게 쉬울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것도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식구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저도 그런 남편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남편의 천륜을 끊게 하려니 내가 이혼을 하면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몸에 손까지 댄 남편이라고 마음이 편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안타깝고 불쌍했던 저는 결국 남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나한테 한 짓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남편이 시모를 때린 일로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더라고요. 정말 경찰서까지 찾아갔는지 당당해 보였지만 사실 저는 친족 간의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정말 열이 받았던 제가 시모를 고소하려고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법적으로 탓하기 어려운데
부모 자식 간에는 애초에 고소가 성립도 되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걸 그쪽에서도 뒤늦게 알았던 건지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저희한테 받던 도움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진 시모와 신우는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가, 나다. 제발 문 좀 열어주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니.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미안하고. 나도 이제 반성 많이 하고 후회하고 있어. 니들이 나한테 그랬던 것도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 서로 이해하고 한번 넘어가자꾸나. 옳게 임산부 밖에 세워놓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잖아. 사과하러 온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얘기 정도는 들어줘야지. 집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정말 이럴 거야? 또 만만한 게 저인지 아니면 이제 남편은 무서운 건지 꼭 남편이 없을 때만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지만 그걸 다 알고 있던 남편이 그때마다 저 대신 시모와 신우를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볼 일 없으니 신고당하기 전에 돌아가라며 문전박대하는 걸 저는 지켜보고만 있었죠. 덕분인지 다행히 그 후로는 집으로 찾아오지 않고 별다른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저희를 괴롭히러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저희는 결국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었던 그 아파트로 입주를 하기로 했죠. 부모님께 집을 받을 때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괜히 행복이 무색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저희들이 죄 짓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줬어요.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을 안 보게 돼서 그런지 드디어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찾아와 줬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집이 저희 세 식구를 위해 마련된 곳이라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넓어진 새 집에 아이방도 만들어주고 저도 그동안 못 누려본 것들 다 누려보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기로 했죠. 비록 시댁과는 철천지 원수가 됐고 남편은 자신을 고아라고 말하며 저희 아이에게는 친할머니와 고모가 없어졌지만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든든한 편이 되어주고 저희 세 식구가 더 의지하며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희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으실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렵게 지켜낸 가정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다시는 그 집 식구들을 볼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저희 세 식구 잘 지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